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질 수는 없었어도 어느 정도 사치를 부릴 수 있는 정도? 아빠의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는 엄마의 사치가 크게 늘어났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는 횟수도 많아지고 부쩍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고 학교 다녀오면 집에 있는 엄마를 보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빠보다 더 바쁜 듯한 엄마였죠. 그래도 나쁠 건 없었어요. 엄마는 나날이 예뻐지고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 넘쳐 보였고 아빠는 사업이 잘 되면서 바빠진 탓인지 집에 자주 못 오시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말엔 항상 집에서 보내시고 저와 일주일간 못했던 얘기도 나누며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용돈도 주시고 평소에 가지고 싶다고 말했던 것들을 사주시기도 하셨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를 다녀와 집에 들어오니 엄마는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물어뜯으며 소파에 앉아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른 채로 고민에 빠져 계셨었어요. 그렇게 평소에 즐겨 하시던 외출도 하지 않으신 채 며칠을 집안을 뱅뱅 돌며 고민하시더니 다음날 뭔가 결심한 듯한 엄마는 외출을 하셨고 밤 늦게까지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집에 엄마도 없이 혼자 멍하니 앉아있는데 요란한 소리가 문 밖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찢어지는 고함 소리, 어떻게 그렇게 어린 년이랑 그럴 수가 있냐며 딸이는 아빠가 할 짓이냐고 울부짖으며 주저앉아 소리치고 계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들고서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아빠. 조용하기만 하던 집안은 어느새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며 엄마는 아빠에게 딸이랑 몇 살 차이 나지도 않는 년이라 그러고 싶냐며 소리치셨고 아빠는 묵묵히 서 계실 뿐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엄마가 때려도 그저 맞고만 계셨습니다. 아빠는 출장도 사업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오신 게 아니라 바람이 나셨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와 나이 차이가 17살 정도밖에 나지 않은 회사 여직원과 말이죠.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저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모든 소리를 다 듣고만 있었어요. 나가서 말릴 용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빠는 거실에 어질러진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고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만든 아빠가 너무 미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물건 정리하는 아빠 등 뒤를 마구 때리며 울었습니다. 아빠는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셨고 다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엄마를 기다리기를 며칠 현관문을 열었는데 엄마 신발이 보였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엄마를 부르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본인 짐을 싸는데 정신이 없으셨죠. 엄마를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갈 거면 저도 데려가라고 엄마 팔을 잡고 늘어졌어요. 짐을 싸던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더 이상 아빠와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하기로 했다고. 이런 엄마를 같은 여자인 저는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짐을 싸서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신 후 아빠는 매일 집에 들어오시려 노력하셨지만 저는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아주 망쳐버린 거죠. 학교도 자주 빠지고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혼자 거리를 헤매다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 골목에 아빠가 나와 서 계셨습니다. 화가 나신 표정으로 저를 보시자마자 뺨을 때리셨어요. 처음 아빠에게 뺨을 맞아보는 거였지만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제가 왜 이렇게 됐는데 누구 때문인데 제 뺨을 때리다뇨?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습니다. 악에 받쳐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다가온 시련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에 붙어있는 가압류 딱지들. 아빠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더군요. 휘청거리던 사업 때문에 정신없는데 무리한 위자료를 요구한 엄마. 그 위자료를 준비하느라 급하게 돈을 쓴 아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발 실패로 인한 손해까지. 덕분에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겨진 상태가 되었어요. 선택의 여지도 없이
아빠의 빚쟁이들에게 도망쳐야 했기에 저는 아빠의 불륜의 상대, 그 여자네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그 여자를 보니 아빠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보다 예쁘지도 않았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낡은 다세대 주택. 뭐 하나 엄마보다 나을 것이 없는 이 여자와 바람을 폈다는 게,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이 지경까지 됐다는 게 어이없을 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급한 대로 일용직을 뛰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했고, 저는 이 여자와 이 집에 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을 내뱉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틱틱거렸고 나는 엄마의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타당한 괴롭힘이라며 세뇌시키며 그 여자에게 더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아빠가 없어도 항상 저에게 잘해줬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차렸냐고 밥상을 엎어버리면 자기는 고아원에서 크고 자라서 반찬을 어떤 걸 해줘야 할지 잘 몰랐다고 말해주면 준비해보겠다고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고 돈 달라고 하면 주머니 속에 꾸깃하게 넣어둔 10,000원짜리를 웃으며 꺼내주고, 집이 낡아서 추운데 왜 난방 안 트냐고 난리치면 하루 종일 방바닥이 타들어갈 정도로 난방을 틀어놓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진상짓은 다 해봤지만 그 여자는 밤에는 식당 일까지 해가며 돈을 벌어서 생활비 내고 제 용돈 챙겨주기 바빴고 저에게 뭐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점점 저의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가끔씩 쿡쿡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자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하염없이 저에게 베풀어주고 모든 게 저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여자. 점점 그 여자의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실례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못 해봤고 아픔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도 헤아리지 않은 채 밥을 먹다 말고 물어본 저의 질문에 그 여자는 덤덤히 그리고 천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고아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 그 회사가 저희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여자를 눈여겨보고 사업을 따로 나와서 차릴 때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했다고 해요. 그저 좋은 기회구나 생각하고 이직을 했고 같이 일하면서 다정하고 친절한 아빠 모습에 점점 혼자만의 감동을 쌓아가다가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따로 밖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사모님께 들켰고 이혼하신다는 얘기까지 듣고 더 이상 죄송하고 염치 없어서 회사 그만두고 그때 이후로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지도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급하게 연락을 해서는 자기 딸 좀 잠시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기에 알겠다고 한 거라고. 제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된 게 다 본인 탓인 거고 용서를 구할 방법도 없이 그저 미안한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옆에서 구박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요. 덤덤히 말하는 이 여자를 보고 있으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이고 그저 믿기만 하던 이 여자가 아주 살짝 안쓰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하지 않았던 목욕탕을 함께 간다던가, 시장에 가서 군것질을 하며 장을 본다던가, TV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자꾸 제 마음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사업 다시 세워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며 투자금 부족으로 실패했던 개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저희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무슨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지 알게 됐고, 어떤 음식을 못 먹는지 취향을 공유하고 편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사이가 됐을 무렵 이 집에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의 뺨을 내리치며 남편도 모자라 이제 딸까지 뺏어가려고 하냐고 염치 없는 것이라며 온갖 욕을 퍼붓고 저의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늦은 밤 어두운 골목에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엄마가 살고 있는 집, 그 여자가 살았던 집과는 전혀 다른 외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너무나 깨끗했지만 왠지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변한 것 없이 여전히 아름다운 엄마, 모든 게 낯설어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그 여자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 그 여자랑 지내고 있을 수가 있냐며, 그런 일이 생겼으면 바로 엄마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 여자 집에서 하하호호 하며 지내고 있을 수가 있냐며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있는데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으면서 단 한 번을 찾아와 보지도 않아 놓고선 이런 말 하는 게
밉기도 했습니다. 저와 엄마의 생활은 그 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외출을 했고 외출을 집에 돌아와도 항상 자기 관리하느라 바빴죠.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따뜻한 물 한 잔 먹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엄마 방에서 통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업개발 들어갔다고?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고 애가 나한테 있는데 생활비 달라고 하면 보내주겠지. 설마 안 보내주겠어? 라며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이 공간에 있기가 싫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이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내 엄마일 리가 없잖아요. 잠옷에 가디건 하나 걸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그냥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혹시나 엄마에게 붙잡힐까봐 그렇게 미친 듯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낡은 다세대 주택, 비록 인테리어는 오래되었어도 너무나 따뜻했던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뛰다 달리다를 반복하니 저는 그 집 앞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엔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에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다들 이렇게 저를 속이고 연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진심이었던 사람은 없던 걸까요? 너무나 허무했고 허탈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또 예전처럼 다시 거리를 걸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발이 가는 대로 터벅터벅. 갑자기 제 몸이 미쳐지며 몸이 붕 떠올랐고 곧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고 깨질 듯한 두통에 눈을 뜨니 길바닥에 그 여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하고 저는 그 여자에게 기어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에 치여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얼굴 봐서 다행이라며 옅은 미소를 짓고는 눈을 감아버린 이 여자. 신고 좀 해달라며 소리치며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빠와 엄마. 저는 엄마의 뺨을 때렸습니다. 모두 놀랐지만 저는 담담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엄마는 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우 같은 년이 이젠 딸까지 뺏어간다고. 자긴 이렇게 못 산다고. 자기가 죽어야 이 억울함을 알아줄 거냐면서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했어요. 엄마의 통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엄마는 놀라서 어버버거리며 핑계를 대지 못하고 계셨고 아빠는 이미 엄마의 그런 모습에 질리셨는지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다가왔고 환자의 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엄마라고 대답했어요. 새엄마라고. 제발 엄마 살려달라고 의사선생님께 말하자 뒤에 서있던 엄마는 절 붙잡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화를 내셨지만 발악하는 엄마를 아빠가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마취에서 깨어나 저를 보자마자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억지로 내며 걸어다닐 때 앞 잘 보고 다니라고 또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며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잔소리가 싫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저기 까진 상처난 그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 이제 다시는 밥상 없지 않을 거고 반찬 투정도 안 할 거예요. 용돈도 알바해서 벌어서 쓸 거고 말썽도 부리지 않을 테니까 나 전처럼 그렇게 딸처럼 봐주면 안 돼요? 라고요. 그러자 새엄마는 다시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자신이 밉지 않냐고 많이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족한 자신인데도 상관없냐고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니 너무 고맙다고. 그날 갑자기 그렇게 저랑 헤어지게 돼서 마지막 식사는커녕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헤어져서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밤 함께 다니던 거리를 그렇게 걸어 다녔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쁜 년이라고 매정하다고 독하다고 어찌 저럴 수가 있냐고 욕해도 저는 괜찮아요. 친엄마 버리고 새엄마 좋다고 따라 나간 정신나간 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어렵게 서로 용기 내서 잡은 이 손을 쉽게 놓지 않을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진 않지만 따뜻한 이곳에서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저 좋기만 하네요. 이런 제 선택이 올바르지 못한 걸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